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버편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뭐 저번 강좌에서 사실 뭐 마무리 됐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PM2 디플로이 하는 거, 이제 배포까지 하는 걸 했었는데, 이제 싱글 서버 개념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싱글 서버라면 이제 서버 하나만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이 모던 웹에서 지향하는 건 서버도 좀 달라요. 그 예전에는 어 인스턴스라고 해서 뭐 결국 서버인데, 서버가 사용자가 늘어나면은 그림을 좀 대충 그려봤는데, 사용자가 뭐 100명, 200명에서 이제 서버가 예전에는 이제 직접 이어졌었죠. 직접 이어졌을 때 사용자가 많아지면은 서버가 그냥 커지면 되는 거죠. 용량이 뭐 CPU가 커진다든지 메모리가 커진다든지 뭐 하드도 커져야 되고. 근데 최근에는 요런 식으로 설계를 해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좀 기본적인 거라서 좀 유치하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좀 쓸만하거든요. 일단은 사용자가 서버를 지금 하나 둬요. 서버 지금 하나를 둔 다음에 사용자 뭐 100명, 100명이라고 해야겠다. 1000명. 1000명은 얘 혼자 수용할 수 있었어. 근데 사용자가 2000명이 된 거예요. 2000명이 되다 보니까 서버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 로드 밸런서라는 걸 달아서, 얘는 단순히 하는 일이라고는, 이 서버가 힘들면은 뭐 요 서버에 가지고, 뭐 힘들어서 간다기보다는 이 요청을 받아서 여기로 가고, 다음 사람이 요청하면은 여기로 가고, 다음 3번이 요청하면은 여기로 가고, 다시 1번이 요청하면, 라운드 로빈이라는 방식을 쓰거든요. 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요거 두 번 하고 요거 두 번 하고 뭐 이런 방식도 있고. 근데 아무튼 로드 밸런서가 이 서버랑 헬스 스테이터스를 이제 계속 체크하면서, 헬스 스테이터스를 체크하면서 얘가 이제 죽거나 이렇게 되면은 얘로는 안 보내고, 요쪽 보냈다, 요쪽 보냈다, 요쪽 보냈다, 요쪽 보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작은 서버들을 여러 개 두라고 하는 게 처음에 그 얘기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쓸데없이 처음부터 세 대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사용자가 늘어난다고. 그래서 이 서버가 힘들면은 다음 서버가 늘어나고 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게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뭐 AWS에서 원래 있던 개념인데, 거기서 많이들 이제 게임사나 그런 데서 많이 써요. 왜냐면은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게임 이벤트 이번에 뭐 무슨 10,000코인을 줍니다 하면은 사람들 어떻게 터질까요? 갑자기 확 불어나가지고 서버 감당 못하죠. 이거 세대 준비해놔도 소용없죠. 그때는 이 서버가 계속 이제 늘어나서 그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오토 스케일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뭐 제대로 하려면 더 많은 공을 들여야겠지만, 뭐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좀 간단하게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미지를 한번 띄워봤어요. 이미지가 뭐냐면, 서버를 중지시켜 놓고 했던 것들을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대로 복원이 돼요. 그래서 저는 노드랑 얀이랑 PM2 몽고 깐 거를 이미지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인스턴스는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7.5가 나왔네. 7.5로 해버리고 7.5로 했던 것 같아요. 7.5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퍼블릭,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토스트에서. 프라이빗에서 이거를 선택해서, 내가 만든 거를 카피한 걸 선택해서 name 냄비 카피라고 할까요?
다음에 냄비라고 하자. 인스턴스 타입은 뭐 U2 이걸로 해야겠다. 이코어 4기가 정도. 키페어는 원래 만들어 놓은 거 쓰면 되고 50기가가 최소니까 50기가고 네트워크는 손댈 거 없고 IP는 하나 받아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되고 설정은 그때 만들어 놓은 냄비 3000번이랑 20이랑 80 뚫린 거 핑 테스트 되고 이걸로 하나 만들어서 인스턴스 플로팅 IP도 그냥 하나 받을까? 아니야 귀찮아. 원래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인스턴스 생성 이렇게 하면은 그 만들어 놨던 이미지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얘가 다 만들어지면 오토 스케일링을 해보자고요. 이게 좀 오래 걸리네. 잠깐만 터미널을 이 카피한 거라서 조금 더 오래 걸리나 보다. 벌써 부팅 됐네요. 근데 지금 얘는 IP가 없는 상태고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되죠. 여기서 플로팅 IP 받아놓은 게 하나 있었는데 얘를 아까 그 만든 애한테 연결을 해주는 거죠. 떠있죠. 냄비 13번에다 연결. 그럼 이 IP를 써서 걔에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컴퓨터의 관리 얘를 보면은 이번에 토스트가 보안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제 블로그에 있는 그 토스트 관련 내용도 제가 전부 다 리뉴얼을 해놨는데요. 요게 이제 루트 계정으로 접근을 못하게 해놨어요. 사실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들도 루트로 하는 데는 KT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이제. 아마존이나 아마 GCP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존도 아마존으로 골뱅이로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반 계정이에요, 이게. 안에 들어가서 뭐 다시 또 루트로 로그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해주고 제가 가지고 있는 키는 여기다가 넣어놨으니까 로그인을 하면 들어가는데 얘는 아무것도 뭐 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mkdir 이게 왜 되지? 자기 디렉토리니까 되지. 근데 딴 데서는 이거조차 안 돼요. 수도라고 이제 루트 권한으로 해야 되는 걸 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루트로 들어가는 게 원래 su 마이너스면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암호 걸려 있고 sudo -i 이걸로 하니까 들어가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pm2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pm2가 돌아가고 있는 건가? 그걸 알 수가 없네. 접속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 IP 서비스가 되고 있다면 서비스가 되고 있죠 지금. 들어오고 근데 이제 이 서버를 자동으로 이제 자동으로 늘어난다기보단 일단 로드 밸런서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로드 밸런서를 먼저 해놓는 게 나을 것 같다. 로드 밸런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유저들이 왔을 때 항상 로드 밸런서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요 IP 도메인을 여기다 줘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의 IP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도메인이 주어지고 얘네들은 여길 접속했는데 이 셋 중에 하나에 접속하게 되는 거죠. 살아있는 서버에. 그래서 요거 세팅을 할 건데 일단 해볼게요. 로드 밸런서 생성. 로드 밸런서 뭐 이것도 그냥 이거지. 설명 필요 없고 서버넷
이걸로 하면 되고 요 대역에 있는 애들을 하겠다는 거죠. 19168 0.24니까 1부터 그래서 아까 나온 거 라운드 로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그리고 리스너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HTTP를 받아서 어디로 저기 넘겨줄 거. 아 여기서 80을 받아서 3000번으로 서비스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도 되는 거죠. 로드 밸런서는 80으로 받는데 실제 그 인스턴스는 우리 그 3000번으로 그냥 서비스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80을 받아서 3000번에 붙게 돼 있어요. 이러면. 근데 뭐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요게 있네. 얘가 이제 헬스 체크를 해요. 그래서 얘가 여기에 한번 접속해서 그냥 간단하게 접속해서 뭐 너 괜찮니? 해가지고 괜찮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될까요? 얘가 응답을 주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간단한 헤더 되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아마 보내는 체크를 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체크를 해서 죽었나 살았나를 하는 건데 URL은 좀 안타까운 곳이 배치되어 있죠. 이걸로 하면은 매번 index.html 그 무거운 걸 줄 텐데 일단 테스트니까 이걸로 해보도록 하죠. 원래는 여기에다 그런 걸 줘야 되는 거죠. API 뭐 LB 뭐 이런 거 로드 밸런서 그러면은 API의 LB에서 아주 간단한 success pulse 아니 true 뭐 이런 것만 주면 되죠. 추가 가능한 인스턴스가 얘인데 얘를 추가해 놓으면은 하나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80으로 들어가면 별로. 자, 이걸 생성하겠습니다. 뭐 별거 없지. 저도 뭐 따로 해본 적은 없는데 느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만 알면 돼요. 로드 밸런서가 있어야 오토 스케일링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근데 IP를 가져야 될 텐데 얘 IP가 어디 있는 거지? 플로팅 IP를 하나 만드나? 얘를 위해서? 플로팅 IP가 하나 필요해요. 얘 접속할 수 있는 뭐가 없잖아요, 지금? 그쵸? 네. 플로팅 IP를 얘한테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 쟤한테 연결할 수 있는 거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게 없지. 임의의 IP가 생성돼요, 이거. 이건 뭐 계속 바뀌니까 이런 게 생성됐고 이거를 이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로드 밸런스에. 14번이 아까 로드 밸런서 맞았죠. 기억력이 안 좋아서. 여기 뭐 뜨겠지, 로드 밸런서라고. 로드 밸런서라 그런가? 되게 오래 걸리네. 네,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여기로. 이거 좁네. 모니터가 두 개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왔다 갔다 좀 하면서 보죠. 어쩔 수 없이. 힘든데. 여기서 보는 게 좋은데. 일단은 저 IP 얘로 접속해도 그럼 여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들어가죠. 이게 로드 밸런서 통해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러면 뭐 로드 밸런싱이 되는지 테스트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더 만들자고요. 인스턴스 생성. 그래서 또 7.5로 7.5가 아니라 아까 만들어 놓은 걸로 여기 카피 얘가 카피지. 이코어 뭐 얘도 이코어 4기가 이걸로 하죠. 뭐. CPU 사양은 뭐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고요. 얘는 플로팅 IP가 필요 없죠. 얘도 이거랑 같은 포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대신에 플로팅 IP 연결 안 했어요.
네, 인스턴스 생성. 그러면 하나가 더 생성이 될 건데, 근데 얘는 플로팅 IP가 있고 얘는 플로팅 IP, 공인 IP가 즉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얘한테는 접속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통해서 얘로 들어가야 돼요. 예. 얘는 공인 IP를 가졌으니까 얘를 통해서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마 저기 방화벽을 뚫어줘야 될 건데 일단 한번 해보고 나서 해보면 알겠죠 뭐. 일단 얘 들어가야 되는데 얘를 들어가려면 여기서 탭을 하나 내는 게 이거였나? 또 똑같은 대로 접속한 다음에 sudo 루트로 들어가서 여기서 접속해야 돼요. 이 서버 안에 들어가서 여길로 거기까지는 열릴 거예요 아마. 여기 똑같이 근데 그게 있어야 되는구나. 키가 있어야 되는데 걔를 좀 카피를 해줘야지 그러면 얘를 카피를 키가 어디에 받아놓은 게 어디 있을 텐데 하나 더 열어야 돼. cat 어차피 버릴 키니까 케이스 얘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루트인데 그냥 여기다 놓자고요. 그리고 이거 권한이 꽝이라서 chmod 600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접속하면 돼요. 얘한테 접속하는 정보는 여기 나와 있죠. 여기서 이거 그냥 루트로 하게 하지. 이거 뭘 누가 들어간다고. 지금 이 서버에서 저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또 이게 뭐야 이게. 얘는 지금 NEMV CP고 정말 헷갈린다. 얘도 돌아가고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pm2 로그하면은 얘도 돌아가고 얘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확인되는 거예요. 얘를 통해서 얘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좀 줄여놓고 두 개가 잘 온전하게 되는지. 리프레시를 하면 아직 저 서버에 붙어 있어. 근데 하나를 더 만들어야겠다.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계속 저기만 들어가지. 아직 저기를 안 했죠. 그 로드 밸런서에 하나를 추가를 해줘야 되죠. 로드 밸런서 얘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게 리스너 말고 인스턴스가 지금 하나인 거죠. 인스턴스 연결 추가. 그래서 추가 가능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서버 두 개가 연결이 된 거예요, 지금. 누구냐면 13, 15. 그림으로 보면 얘가 13, 얘 이제 불 켜지고 15. 얘가 현재 14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요렇게 사용자 요청에 의해서 이게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볼게요. 얘는 여기로 들어갔어. 여기로도 들어가고 지금 여기로도 들어가고 하는 거 보였죠? 다시
이 지금 헬스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루트에서 1초나 걸려가지고 지금 인덱스 요걸 가져간 거예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로드 밸런서가 얘한테도 얘한테도. 그리고 이렇게 눌러주면은 얘 겟했다 얘 겟했다 얘 겟했다 그러죠. 너무 민감하다 근데. 원래 커넥션 한두 개 얘가 처리하고 다음 커넥션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 상당히 민감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잘 되는 거 확인했죠. 지금 로드 밸런서는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그래서 코드들에 고정된 어떤 그런 도메인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어쩐 무슨 xx.com이고 뭐 yy.com 같은 거 코드에 박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상대 경로로 이렇게 카피 작업해가 한 것들이 복제돼서 이렇게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만들면 됩니다. 자, 로드 밸런서는 이제 확인됐습니다. 로드 밸런서는 확인이 됐고요. 이제 오토로 이제 늘어나는 걸 한번 해봐야겠죠. 오토로 늘어나는 거는 그걸 해보기 전에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이거 좀 헷갈리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사용자 관리에 여기는 AA를 잔뜩 넣을게요. A 시리즈를 10살. 근데 뭔가 안 된 느낌이 안 나는데 여기는 BBB. AA BBB. 여긴 어느 서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DB가 틀려서 두 개가 다르게 나와야 될 텐데. AA BBBCC가 뭘 통해 오는 걸까? 이쪽 같다 이쪽 같다 하는데 DB는 지금 둘 다 다른 DB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두 개가. 근데 잠깐만 이게 왜 둘 다 같이 들어가 버렸나 이게? 그럼 그럴 리가 없는데. 요청이 잠깐만 개인 포스트 요청을 보면 되죠. 포스트 요청이 다시 한번 넣어봐야겠다. DDDD 포스트 요청 누가 받았어요? 얘가 받았죠. 그럼 얘가 14번이란 놈인데 얘 DB에만 그게 있을 거예요. 그 뭐지? DDD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get API 포스트 받은 DB는 요거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화면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게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 나도. 이거 보여줄 수가 없네. 이게 로드 밸런스에 뭐 어떻게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DB가 지금 각각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드 밸런서가 하나듯이 DB도 항상 한 곳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네, 데이터가 따로따로 나눠갖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는 DB는 따로 가는 방향으로 할 거야,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클라우드 서버를 클라우드 서버가 아니라 아틀라스나 몽고DB에서 운영하는 그런 걸 써서 DB 서버를 따로 가져가야지 요대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자, 그거는 뭐 하고 시간이 없으니 이거 해주고 이제 해제해주고 얘 이제 지울게요. 얘는 이제 필요 없고 그냥 삭제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삭제하고 이제 오토 스케일링을 세팅하러 갈 겁니다. 오토 스케일 이것도 뭐 별거 없어요. 템플릿 20자
똑같이 적지 뭐. 설명 필요 없고, 이 이미지는 만들어 놓은 요 이미지로, 그리고 나는 B에서 하고 있었으니까 B로, 인스턴트 정보, 이거는 좀 헷갈리니까 오토 스케일의 약자를 써주고, 인스턴스 타입은, 그러니까 이미지는 같지만 요 사양은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좀 고급 사양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낮은 걸 여러 개 쓰는 거를 추천합니다. 키페어는 뭐 이렇게 원래 있던 거 쓰고, 네트워크 당연히 요 대역이고, 플로팅 IP 필요 없고, 그 부호한 그룹은 이걸로 해야지 원활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인스턴스 템플릿이 생성되었습니다. 용량 템플릿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만 하면 된 게 아니라 이제 스케일링 그룹을 만들어 줘야 돼요. 참 이거 다 보면은 AWS랑 진짜 많이 비슷하네요. 근데 뭔가 좀 허접한 것 같기도 하고 더 심플한 것 같기도 하고, 몰라. 그냥 이걸로 하죠. 냄비 인스턴스 템플릿. 이거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선택하고 좀 다르게 해야겠네. 스케일링 그룹이니까 SG. 그 최소 인스턴스는 하나 이하는 안 되는 거,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대 인스턴스는 뭐 4개로 해볼까요? 그 구동 인스턴스는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때 한꺼번에 2개씩 늘어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든 게임 뭐 이벤트, 오픈 이벤트 뭐 이런 거 할 때 이거 잔뜩 해놔야겠죠. 올려놓고 최대 인스턴스도 사용자 얼만큼 올지 커버리지 잘 계산해서 해줘야겠죠. 자, 여기에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증설 정책. 언제 늘어날 거냐, CPU가. 근데 뭐지, 이게 CPU 유틸이 1% 상태가 5분 지속 시. 1%보다 크면은 계속 증가하겠는데? 이거 기본값 이거 얘네 페이지 버그 같은데 10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저는 한 5분으로 할게요. 5분. 5분 상태가 테스트해야 되니까 1분 짧게. 요 정도 동안 지속되면은 5% 이상 지속되면은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반대로 한 이제 3% 이하로 이제 떨어진 채로 1분 동안 있으면 줄여주는 거예요. 서버를. 오픈 이벤트 행사하고 나면은 이제 필요 없잖아요. 다시 줄어드는 거예요. 인스턴스 생성 후 한 2분으로 잡아야겠다. 이거. 2분 동안은 삭제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드 밸런서를 선택하라고 하죠. 당연히. 그래서 로드 밸런스랑 오토 스케일링 한 세트예요. 나눠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메뉴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스케일링 그룹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하나는 무조건 생겨요. 왜냐면 미니멈 하나니까. 그래서 딱 들어가 보면 스케일링에 성공했습니다. 벌써 생겨나고 있죠, 지금. 근데 이름은 뭐예요? 냄비 AS. 오토 스케일링 그룹, 그것 때문에 생겨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볼 게 아니라, 저기를 한번 보면 되겠죠. CPU 이제 끝났을 텐데, 세션. PM2 모닛이라고 있다고 했죠. 여기 보면은, CPU 점유율이 나오고 있죠. 이거를 여기다 놓고 좀 봐야겠다. 그리고 얘는 닫고 아까처럼 또 그렇게 귀찮게 접속해야겠네요. 그거 SSH 그거 키 또 카피해야겠네. 뭐 또 하죠 뭐. 자, 그래서 지금 13, 16 이제 왔다 갔다 스위칭 되는 거예요. 근데 늘려봐야겠죠. 이제 어떻게 늘릴까요, 지금? 이거 막 쏜다고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그 테스트하는 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JP 유닛인가 뭔가 뭐 그런 게 있는데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게. 맥에도 아마 기본적으로 들어있을 건데 이게 아파치에서 만든 거라서 아파치 뭐예요? 밸런스 테스트일까? 하여튼 이거를 해서 늘어나면 되죠. 아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헬프를 볼까? 아 보기 어려운데 그러면 이건 인터넷을 찾아봅시다. AB 아파치 AP 사용법 이거다. 여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예제가 좋은데 패스워드 동시에 요청하는 수 이거 보면서 적어야겠다. 공식 레퍼런스 사이트예요. 이래봐도 AB -C 한 동시에 요청하는 거 100개 줘버릴까? 이렇게 많이 줘도 되나? 일단 10개만. 그리고 D 뭐 이런 거 모르겠고 필요 없는 거 알파벳 순으로 해놨네. 중요도 순으로 해놓지. get 대신 헤드 요청 이런 걸 왜 하는 거지? 어쩌고 저쩌고 성능을 검사하기 위해 보내는 요청수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요청수 이것도 10개만 할까요? 그 다음에 뭐 Q 150개 이상 진행 상황을 모르겠다 이건 컴파일 -T 해가지고 5만을 가정한다. 초단위 시간이다. 그러면은 180초만 해보죠. 3분. 그 다음 주소 쓰는 게 어디야 주소? TV 주소 쓰는 게 없네. 그냥 뒤에 주소로 쓰면 될까요? 참 호스트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8 IP 로컬호스트 16 아까 나 16으로 하고 있었구나. 아까 어쩐지 한 군데만 되더라. 14로 했었어야 되는데 아닌데 16 맞구나. 이게 로드 밸런스 IP인가? 로드 밸런스 IP를 좀 보죠. 로드 밸런스 IP 16 맞네. 죄송합니다. 네, 헷갈리네 막.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HTTP도 붙었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딴 데 또 검색해 봐야 되나? 딴 데 보죠 뭐. 맞는데 비슷하잖아. T가 잘못됐나? 뭔가를 빼먹었나? 이걸 해줘야 되나? 이걸 해줘야 되는구나. 이게 뭐야? 지금 요청하고 끝났나봐요. 근데 아까 시간이 -T 180초 3분 벤치마킹. 잠깐만 이제 요걸 봐야죠. CPU 올라가죠 지금. 미친듯이 요청하나봐요. 헥헥되고 있어요 지금. 아까 근데
5% 이상이면은 하나를 더 만들려고 해놨으니까 1분 지나면 하나 더 만들어야 돼. 지금 얘는 지금 하나 있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뭐가 오고 있는 것 같아. 얘가 이 PM2 모닛이라는 얘가 좀 느려요. PM2 로그는 그때 쭉쭉 나오는데 지금 갱신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너무 많이 막 뭐가 와가지고 얘가 늘어나면 성공인데 15,000 리퀘스트나 있어. 와. 왜 안 늘어나는 거야? 1분 지나지 않았을까요, 지금? 늘어나기만 하면 끝나는데. 여기 하나가 더 생길 건데, 이게 두 개를 의미하고, 뭐 두 개, 세 개란 의미하는 건 아니겠지? 안 써봐서 저도. 템플릿. 여기 정보가 나오나? 별게 없네. 서버? 에이, 인스턴스 선택하기 해놓으면 보기가 어렵지. 지금 생기고 있죠? 오, 지금 되는 거예요, 이러면. 2만 리퀘스트. 더 늘어나겠는데, 이러다가? 이게 자동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여전히 바쁘고, 얘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아, 저쪽에 접속하기가 너무 힘들어. 아, 플로팅 IP 열어놓을 걸 그랬네. 3만 리퀘스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로드 밸런서가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이 컨트롤 C 지금 눌렀거든요. 제가 눌렀는데도 얘가 저기 먹통이에요, 아예. 너무 바빠, 얘가. 한 군데 접속해서 -i.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다가 키팸 하나 놨잖아요. -i 키 넣고 CentOS였나? 이거 하고 뭐였지? 192.168.0.10 7로 가볼까요? 생성됐으니까 예스죠 뭐. 여기서도 또 이게 뭐 들어가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PM2 로고 보면은 얘한테도 지금 요청이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얘 끝났나? 얘 완전 뻗었어요.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요청이. 지금 AB 작업 끝났죠. 그럼 이 세 개가 지금 로드 밸런스에 엮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없는 애도 있죠 지금. DB가 세 개가 틀리니까 있는 애 나왔다 없는 애 나왔다 이럴 거야. 한 군데다가 엄한 거 넣어봐야지. 이거 나왔다 이거 나왔다. 여기도 딴 거 넣어봐야지. 그러면 ZZ 서버 이거 5개 있는 서버, Z 있는 서버, 없는 서버 지금 3개예요 서버가. 여기 넣고 싶은데 여기 안 들어가네. 제발. 또 여기 들어갔어. 여기도 하나 넣고 싶은데. 지금 없는 서버 하필 그 세 번째 서버 거기 유난히 안 들어가는데 다른 걸로 해야 되잖아요. 얘는 숫자만 넣어야지. 그게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니까 이게 로드 밸런서의 아픔이 이런 거예요. 서버가 지금 3개, 2개로 줄었다. 아닌가? 보면 알지 뭐. 지금 서버가 4개네. 이렇게 많이 늘었어. 하나, 둘,
아, 막 넣고 있는데 여기 넣어보자 아무거나. DB는 4개가 다 지금 따로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어떤 새로운 DB에 들어갔다 다행히. 아, 하나, 둘, 얘 다른 애고 일단 3개가 발견되고 있어. 그렇다는 건 지금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왜 얘는 4개지? 1분에 하나씩 줄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주는 것만 보고 오늘 강좌는 마치죠. 아, 또 가용성 영역을 또 다르게 해놨네. 여기는 A로 해놨네. 이래도 되는 게 신기하네. 아무튼 간에 서버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적정 조건이 되면은 서버가 줄어야 되는데 스케일 그룹 세팅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게요. 정책이 어떻게 되나. 3% 상태가 1분 동안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타이트하게 줬네요. 이거를. 그러니까 1분이 지속이 안 돼서 지금 줄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렇게 까불어댔죠. 이거 뭐 누르면서. 그럼 좀 가만히 좀 쉬게 좀 해줬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 한번 들어가지나 봐야겠다. 여기는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게 엑시트하고 엑시트에도 이렇게 되니 18번에도 들어가 보고 진짜 있고 그리고 또 누구야 18 16 맨 처음 만들어졌던 16 다 살아있네. 아직 죽은 애가 하나도 없는데 안 죽을 것 같아요. 정책이 너무 좀 3%는 가만히 있어도 3%가 될 수도 있을 건데 이거 진짜 고요한 거거든요. 3%가 정책을 좀 바꾸고 싶은데 에이 요거는 테스트를 못 해보겠네요. 아쉽게도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제가 오토 스케일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뭐 사실 아마존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볼 거는 그냥 요거 2개만 신경 쓰면 되니까 뭐 아마존도 뭐 그렇게 놓으면은 놓고 볼 거 몇 개 안 되는데 근데 이런 거 다 필요 없거든요. 스토리지 뭐 이거 우리는 원격 DB 다른 데 써야 되는데 그리고 가뜩이나 몽고인데 스토리지 뭐 필요 없고 데이터베이스도 지금 MS SQL이랑 MySQL 밖에 안 돼요. 요 2개만 보면 돼요. 2개 중에서도 지금 본 거라고는 요거랑 요거밖에 없는 거죠. 뭐 인스턴스 만든 거 정지해 놓고 이미지 한 거 이렇게 이게 서버 운영의 실체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이상 별로 하는 작업이 없어요. 물론 좀 더 큰 어떤 잡이 있으면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진 않겠지만 몇만 대 뭐 이렇게 해도 뭐 충분히 커버리지가 되는 양이에요 이게. 그래서 서버는 이제 여기까지만 좀 해보려고 해요. 여기까지 하고 저번에 이게 지금 CentOS로 로그인 하게 되면서 루트로 로그인을 못하게 되면서 좀 가슴이 아팠던 게 지금 저번에 강좌로 했던 PM2 디플로이가 안 먹히게 되는 거죠. 뭐 CFG로 빼서 제가 좀 해보기도 했는데 CentOS로 로그인을 이제 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어요. 뭐랄까 설정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CentOS는 일반 유저잖아요. 근데 루트 권한을 취득하기 위해서 뭐 좀 야리꾸리하게 막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얘가 뭐 이런 거 저도 연습을 해봤거든요. 뭐 프리 셋업 했을 때 수도 마이너스 i를 하고 이런 걸 해라 뭔가를 다 해봤는데 그렇게는 안 돼요. 얘는 PM2 디플로이는 들어가자마자 git 풀을 받아요. git 풀 받을 때부터가 문제예요. 인증서 그러니까 그 요 펜 파일 그 GitHub와 이제 나누는 그 파일도 SSH 연결도 루트 권한이랑 이거 권한이 따로 있고 그리고 얘로 뭐 이제 노드를 실행하게 되면 80이 제한이 먹어요. 1024 포트 이하는 못하게 해놨거든요. 노드가 일반 유저에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뭘 튜닝을 하면서 결국엔 뭐 해내기는 했어요. 제가 해내긴 해냈는데 아 이게 뭐 하는가 싶더라고. 뭐 하루 종일 리눅스 공부를 한 거죠 오늘. 근데 아 어차피 저는 이걸 안 쓸 거거든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호스트 IP를 적어줘야 되는데 이 호스트 IP에다 로드 밸런스 하면 통신 안 돼요. 로드 밸런스 그냥 80만 하는 거예요. 80. 만약에 된다 해도 웃긴 거죠. 그 22번 포트로 뭐 이렇게 접속해서 이렇게 했다가 어느 명령은 이걸로 받고 어느 명령은 이걸로 받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새로 생성된 이 VM들 다 뭐 어레이 잡아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콤마 해가지고 뭐 이렇게 넣어줘서 할 수도 있는데 IP도 없는데 지금 외부 IP도. 그래서 얘는 뭐 어차피 안 쓸 거긴 했는데 아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 싱글 서버로 하고 요거는 사실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요거를 하고 나서 이제는 더 간단해요 사실은. 요거 사실 PM2 디플로이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제가 간단히 나중에 할 것만 말씀드리면 서버편은 뭐 요거 끄시고 이제 나중에 맨 마지막 포장할 때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요것만 보셔도 이거 디플로이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거 한번 하면은 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리눅스 껐다 켜질 때 요거 한번 하면은 그냥 켜지는 거잖아. PM2 돌면서 다 설치하고 종속 요소. 그걸 응용하면 돼요. 그래서 그 뭐지? 그 이 인스턴스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할 때 그때 예약 스크립트를 걸던지 아니면은 DB의 컬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니 컬렉션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서버스 매니지먼트란 컬렉션을 나중에 만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전체 업데이트 탕 하고 누르면은 뭐 얘네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화면을 만들 거예요. 그 전체 업데이트 딱 누르면은 DB에 뭔가를 쓰겠죠. 뭐가 쓰면은 얘네들은 타이머로 계속 뭔가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DB에서 체크하다가 있네. 뭐 업데이트 할 게 있네 하고 얘가 꺼져 버린다는 거죠. 얘가 꺼진 다음 리부트하면은 뭘 해주면 될까요? 리부트하면 PM2 스타트업이 아니라 PM2 스타트업 대신에 요걸 하고 얀 PM2를 딱 해주고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 업데이트 되고 서버 다 업데이트 되고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뭐 좀 PM2 디플로이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나중에 어차피 하게 되면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서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버는 더 이상 이제 열어보지 않는다. 우리는 되는 걸로 알고 가끔 가다 가가지고 git풀하고 뭐죠? 얀 PM2 요거 한번 해주자. 여기다 git풀도 넣어버릴 수도 있죠. 나중에 git풀 엔드엔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편 여기까지인데요. 뭐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페이지들 만들고 DB 연결하는 부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